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영상을 켠 이유는 지금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생활고로 지금 살기가 심각한 수준이죠. 생활고 비관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같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이렇게 못 먹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정치인들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하는 것 뿐이에요.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차기 대권,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조작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거는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밖에 없죠. 조작하는 것밖에 없죠. 제가 지난 대선에서는요, 허경영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었죠. 차기 대권에서 허경영 후보가 다시 나와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기 대권에 나오려면 또 엄청난 돈과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과연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허경영 후보께서 다시 대권에 도전하실지는 의문입니다만은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경영 후보가 왜 계속해서 대통령 대권에서 떨어지느냐?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왜 허경영 후보의 지지표를 찍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허경영 공약 다 좋아요. 다 좋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장에 가서는 허경영 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요, 공약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 이거죠. 실현 불가능한 이유가 첫 번째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찍지 않겠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정답을 고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후보의 공약이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 후보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후보가 비록 그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공약은 영원한 거죠. 그 후보가 그 공약을 다음번에 다시 들고 나와서 당선된다면은 또 그 공약을 실천할 것이고, 선거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공약만큼은 다음번에 또 누군가가 다시 들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공약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허경영 후보만큼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공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 국민들은 허경영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득이 생길 것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 공약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면 그러면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허경영 후보를 우리 99%의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찍지 않느냐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허경영 후보를 사랑하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꼭 되시라고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허경영 후보의 연설과 또 기성 정치인 중에서 믿음과 신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후보의 연설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연설을 비교 검토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교 검토는 바로 허경영 후보를 사랑하고 허경영 후보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허경영 후보의 연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허경영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저는 2달 전 여론조사에서 5.6%, 5.7%의 지지율로 3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5%를 넘기기 시작하자 모든 언론사가 한결같이 저를 여론조사에 포함해주지 않았고 방송 보도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대선 후보 등록조차 방송에 보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론조사와 TV에 나왔을 때 허경영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다른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후보 영상이죠. 자, 이거는 연설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관심과 호응을 얻은 그런 연설입니다. 바로 모든 국민을 울린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 연설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여기 우리는 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요. 우리는 우리 조국은 아주 우리라는 말을 아주 너무너무 잘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로 호응을 하고 함께 나서는 거죠. 그리고 화법은 교장 선생님 화법이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근엄하고 억누르는 교장 선생님 화법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고 화합하는 그러면서 리더십 있는 교장 선생님 같은 화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허경영 후보의 연설은요. 우리라는 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안 써요. 오로지 나홀로 후보고 나홀로 모든 것을 다 하죠.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를 신인으로 믿는 분들에게는 아주 열렬한 호응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99%의 국민들의 호응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99%의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대통령 당선이 되죠. 그 99%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인이라는 타이틀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신인이라는 타이틀은 하늘궁 안에서 사용을 하시고 대권에 나섰을 때는 99%의 인간적인 허경영, 인간 허경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3위를 한 허경영의 지지율에 놀라워 우리라는 말을 몇 번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도 적어도 3, 4위 하는 후보는 의무적으로 여론조사에 넣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5.6%, 5.7%의 지지율이 나오던 중
갑자기 모든 언론사가 허경영을 여론조사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데도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후보를 빼는 건 언론사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방관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에서 언론사에 여론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은 누구 지시를 받고 몽땅 허경영을 배제하고 이런 작태를 벌입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봉쇄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대통령 3번 나오는 동안 처음 봤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자 TV 토론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여론조사 불공정, TV 토론 불공정, 선거 비용 불공정, 방송 보도 불공정, 언론 보도 불공정, 기호 선정 불공정, 사전선거 불공정. 기호 6번 저 허경영은 이러한 7대 불공정 속에서도 오로지 제 개인 돈으로 선거 운동을 하며 여론조사 3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온갖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저 허경영은 절대 죽지 않고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자, 여기서 저라는 말과 허경영 본인이라는 말은 10번이 넘게 나왔죠. 그리고 10번 넘게 나오는 동안에 우리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허경영의 대통령 후보 연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99%의 국민들이 호응이 가도록 그리고 실제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연설을 해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연설문을 가지고요, 저는 그리고 허경영은 하는 부분을 싹 다 우리는 라는 말로 바꿨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빠져들어요, 연설문에. 그러니까 완전 이신전심,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이 연설문에 쑥 빠져들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허경영 후보의 입장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라는 말로 바꿨을 때. 그래도 말이 다 통해요. 허경영이라는 걸 쏙 빼고. 아니, 누가 봐도 허경영인 거 다 알잖아요. 누가 봐도 허경영 후보인 거 다 아는데 굳이 허경영 이렇게 연설문에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고 넣을 필요 없어요. 그걸 다 우리는으로 바꾸어 버렸을 때 훨씬 더 그냥 흡수력이 막 배가 됩니다. 그리고 막 국민들 마음이 허경영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의 마음, 뜻으로 그냥 이렇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역대 정치인들 중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우리 자유세계가 명심해야 할 일은 언론 문제가 결코 언론 한 나라의 자유와 평화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하고 냉엄한 우리의 이상한 결의와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린 더 침착하고 태산과 같이 자격하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자, 여보세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연설을 듣는 국민들은 서로 몰입을 하는 거죠. 이 연설을 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죠.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서는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을 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주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 앞에 우리 모든 국민들 앞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두고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 우리를 빼도 돼요.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라는 말을 자꾸 넣죠. 그래서 이것이 전 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받는 거예요.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쟁 수단에 호소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중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정말 제가요 이 연설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우리가 수십 번이 나옵니다. 허경영 후보의 그 절절하고 피토하는 심정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99%의 허경영 신인을 믿지 않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문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 그래서 이 허경영 후보의 연설문에 허경영이라나 저는 본인은 하는 말이 수십 번 나오는데요. 그 수십 번의 말을 싹 다 우리는 우리로 우리가 라는 말로 바꿨을 때는 연설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1%의 허경영 신인을 믿는 분들을 내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물론 그분들의 지지도 물론 받겠지만은 99%의 허경영을 믿지 않는 분들까지 지지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연설문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거는 허경영 후보의 말투를 보면요. 신인이 우매한 국민들에게 야단치듯 호통치듯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국민들을 가르칠 때 쓰는 말투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99%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허경영이 신인인 거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인의 입장에서 연설을 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라는 소리와 똑같죠. 그냥 쇼맨십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투 합법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나이 40대죠. 40대에 이미 아주 인자하고 화합, 학생들과 화합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인자한 교장님의 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허경영 후보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합법을 쓰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투정 부리는 합법을 쓰고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께서는 국민들을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정 아닌 투정 부리는 그런 화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쓸 합법이고요. 지금은 대통령이 되어야 할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어른한테 투정 부리던 합법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정말 성질나고 피 터지는 그런 심정이지만은 그걸 다 억누르고 학생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을 화합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 있는 교장님 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합법을 써야 돼요. 그런 합법에 있어서 지금 이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 연설을 보면서 제가 바로 이러한 목소리구나, 이러한 합법이구나. 그리고 이 연설문, 짧은 연설문 안에 우리라는 말이 수십 번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가 수십 년 앞당겨졌죠. 전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성공을 거두었죠. 이러한 것을 저는 허경영 후보에게서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띄우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죠. 누군가는 욕먹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반응에 따라서 여기에서 중단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